이제는 60대는 청년이고 70대는 중년이고 80대가 인생 제2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때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은 투자이고 관계는 자산이고 경제는 안정망이다. 평생 일했지만 대부분 자신을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그런 우리의 세대입니다. 세모 TV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36년 하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용인대학교, 동일대학교, 호서창업대학원 등에서 10년간 출강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문 강사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걸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배로부터 듣는 인생 얘기를 제 체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100세 시대를 시각하는 순간은 장례식장이나 병원 그리고 일상 자주 작은 장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문상을 갔는데 한 댁에 갔더니 망인이 99세예요. 또 한 댁에 갔더니 98세예요. 100세 가깝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병원에 가도요 80대가 치료받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80대 중반인데 저희 친구들 골프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골프합니다. 그렇다고 수명이 늘었다고 해서 사람답게 품위 있게 높이는 까지는 과제입니다. 저도 84세지만은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면입니다. 노인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가면요 8, 90세 어른들이 다음 주에 운동하실래요? 새춤이 한번 배워보실래요? 하면서 저보다 일정이 더 바쁘게 움직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60대는 청년이고 70대는 중년이고 80대가 인생 제2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노후에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정답입니다. 누구라도 생명은 일형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번으로 끝납니다. 전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갖춰야 될 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100세 때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건강보다는 병을 만들지 않은 건강, 예방이 핵심이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노후에 이로움은 건강보다 더 위험합니다. 가족과 따뜻한 소통, 친구들과의 교류, 이웃 간의 연결이 정신건강과 삶의 의미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제 문제입니다. 노후 빈곤은 행복으로는 가장 위협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과도한 소비를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노후 생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 등 지금부터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은 투자이고 관계는 자산이고 경제는 안정망이다. 지금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준비한다면 노후는 충분히 행복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로 설계하겠습니다. 건강은 생명의 기초 체력이고 관계는 마음의 비타민이고 경제는 노후의 자산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그다음에 상해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지만은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습니다. 스탠드 시술하고 치료비가 1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걱정되네. 갑자기 돈 2천만 원을 마련하니까. 근데 2인실인데 같은 증상으로 입원한 친구는 입원비 걱정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왜 걱정하느냐 했더니 저는 보험을 들었는데요. 나도 들걸.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보험가를 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80 넘으면 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발병한 부분은 보험이 다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왕처럼 그 병에 대비하는 것은 보험으로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인이 되면요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속에 말을 들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안전히 됩니다. 내가 말할 때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들어줄 친구, 이게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들어도 매우 배우는 건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만들고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주는 친구, 노예의 활력을 주는 친구, 새로운 지식 정보를 갖다 주는 친구, 이런 친구는 옆에 반드시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가 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 기뻐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질투심을 가지고
내가 기쁘는 순간에 오히려 축복적인 게 아니라 비판하거나 노후에 가장 어려운 걸 비판하는 것, 질투를 갖는 것,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 가도 전혀 부담 없는 사람을 하려면 내 기쁨을 같이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첫째는요, 늘 부정적이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요, 에너지와 의욕이 빠지고 고갈됩니다. 항상 그 친구가 남을 비판하면 다른 데 가서는 나를 비판합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은 절대 옆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귀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기대는 사람입니다. 남의 노후를 떠받칠 여력이 없는 시기에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속적인 의욕관계를 이어갑니다. 만나면 밥 사주길 바라고 돈 꿔달라 그러고 늘 자기는 하나도 하게 컵빼지 않는다면서 의동을 들은 이런 사람은 옆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은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들춰내가지고 너 그때 뭐 이랬잖아. 노년에 필요한 건요, 시의지 상처의 반복이 아닙니다. 옛날에 싸워서 넌 맞았잖아. 너 내가 때렸을 때 맞잖아.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들춰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옆에 두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뭐냐면 나이 들어서 꼭 필요한 친구는 어떤 것이냐. 침묵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아니에요. 말이 없어도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같이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관계. 친구가 곁에 있으면 노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냅니다. 너 요즘 건강은 어때? 너 무슨 걱정이 있냐?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관심과 배려를 일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옆에 있으면요,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요, 새벽에 전화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럴 때 이름 자겠지 하고는 전화를 걸습니다. 그럼 친구가 깜짝 놀라, 너 밤중에 무슨 전화했는 게 아니고, 야, 너 왜 전화했어? 야, 잠이 안 와서 그래. 네 목소리 듣고 싶어. 네 목소리 들으면 내가 편해져. 나 참 잘 것 같다. 이래도 화내지 않고, 야, 편하게 자라. 나도 이제 잘난다. 이렇게 한밤중에 전화를 해도 부담 없이 받아주는 친구. 이런 친구는 한두 사람 있어도요, 그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노후는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평생에 모은 재산보다 평생 함께 갈 친구, 갈 사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노후의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맞습니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등은 좋아요. 근데 OECD 가운데 자살률이 1위라는 건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자살 사람이 47명에서 68세입니다. 일본은 20명부터 24세, 미국은 28명에서 20명, 프랑스는 17에서 19. 근데 우리가 1등입니다. 이 불명예에서 1등 한번 보겠습니까?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봅니다, 저는. 그 원인이 질병이고, 그다음에 빈곤함이고, 사람과의 관계 단련 등으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 노인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 한 분이 조선을 꼭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 노인들의 현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인 자살률의 이유를 다시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이러면 돈이 없어 살기 힘들고 그 생활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돌봄이 없고 젊어서 누리던 모든 것을 상실해서 사는 재미가 사라진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오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제한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린 툭 하면 죽겠다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먹겠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늘 합니다. 그러면 뇌에 그게 쇠뇌가 되거든요. 그럼 위험이 닥치면 눈이 이렇게 오면 눈을 감듯이 어느 단계 보면 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죽겠다는 말을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노년은 퇴장이 아닙니다. 인생이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를 통해서 얘기하면 젊을 때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부모 병원하느라고 자식 교육시키느라고 정작 나 자신에 대한 노후 설계는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평생 일했지만 대부분 자신을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그런 우리의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상 못한 장수입니다. 70까지만 살면 되겠지, 인생 70고래니까 나도 퇴직할 때 70 정도 살 줄 알았습니다. 막상 지금 85, 9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니까 준비해둔 돈은 당연히 돈이 떨어져야 되죠. 세 번째는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부모 병강을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사회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맏아들이 특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부모 자식 모두가 버거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대가 만든 결과다.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해결책 떠날 수 있습니다. 국가, 사회, 개인이 함께 지혜를 모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현금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노후에도 소득을 챙기는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4년을 살아보니까 어느 날 문득 허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강의 끝나고 호텔방에서 혼자 있으면 나도 이제 역할이 끝나는 건가, 이렇게 마음이 툭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규야, 너 아직도 배우고 있고 쓰고 있고 나누고 있잖아. 너는 쓸모있는 진행 중이야. 이렇게 스스로 속삭이면, 다독거리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치고 다음 강의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다 보면 금세 그런 마음은 사라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쇠퇴가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속도가 느릴 뿐 멈추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시니어들은 가끔 호미에 빠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젊을 때의 기준을 노년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성과, 돈, 속도, 경제가 기준이지만 노년은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가치를 돈과 출세,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침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이제는 기준을 젊을 때 비교하지 말고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을 명품 인생을 살려면요, 가져야 할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의 삶의 기준을 삼는 것을 멈추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둘째, 하루에 만족하는 마음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을 만족하고 지나간 거 무조건 감사하고 희망을 내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데 버려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해야? 출세 욕심은 이제 가지면 안 됩니다. 이제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거,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명예 높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 자식은 도와주는 존재이지 기대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의에서 말합니다. 낙을 두루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지혜다. 나 자신의 시간, 나를 돌보는 마음, 이것이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수를 줄여야 한다 그럽니다. 나 때는 하고 해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깨달은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집에 와서 게임을 하고 있길래 옆에서 야, 나 때는 이런 게임 안 하고 옛날에는 이랬더니 손주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년에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없이 웃어주고 들어주고 그래 내 생각이 맞다 말해주는 어른은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저는 노년의 삶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말로 감동시켜 말고 태도로 감동을 주어라. 말을 줄이면 관계가 편해지고 관계가 편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노년의 인생이 명품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의 추임새는 가장 좋은 것은 상대로 얼굴 보면서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추임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해야 노후가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에요, 모험인지나 생존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정된 삶만 꾸준히 확보되면 충분히 행복한데 무리한 투자로 마음고생까지 겪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